우리 증산 천지 대도 채널을 방문해 주시는 도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 볼까 하냐면은, 상기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주 노름에 독조서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서 새벽녘교 회복하는 수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명 우리들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은 독조사 도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도수에 대한 그 말씀을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이제 한 번에 다 이렇게 하진 않고요. 두 번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우선 제가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2, 3일 뒤에 다시 이제 본론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요, 이 경전에 나오는 상기님의 그 원래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가구 진주치기 노름,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진주 노름 또는 가구 진주치기 노름에 대한 성구는 어디에 나오냐면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뭐 도박판 도수다, 노름판 도수다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다, 진주 노름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대순전경 3판과 그리고 이제 동국비서로 알고 있는 성화진경에 나와요. 용화전경에는 안 나옵니다. 또 천지개백경에도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라는 그런 어휘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우선은요, 성구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요, 자, 여기 보면은 독조사도수 성구 모임에서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이 독조사도수에 대한 성구는 대순전경 초판 재판 성화진 증산천사 공사기는 안 나와요. 대순전경 3판에 처음 나와요. 1947년 3판에 해방되고 나온 판에 있잖아요. 여기 보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대순전경 이제 3판 제4장 천지공사 56절, 55절, 56절 이렇게 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55절부터. 이번 화액에 참여된 사람은, 이번 화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상계님께서 백의군왕 백의장상 도수를 보기 위해서 고부 경무청에 천자 피금 도수로 이렇게 잡혀 들어가 가지고 38일 만에 나오시잖아요. 바로 이제 거기서 모진 고문 끝에 죽음의 경계까지 가셨다가 다시 나오신 공사 있잖아요. 이렇게요.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번 화액에 참여된 사람은 김영렬, 김자연, 문공신, 공신의 형 학철, 그러니까 문학철이에요. 그 다음에 당질, 수함, 당질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매부, 허성희, 그러니까 이제 문공성도의 이제 그 가족들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김광수, 김공빈, 김찬봉, 이화춘. 나중에 이제 이화춘 이 정도는 이제 그 포살돼서 죽잖아요. 이제 박장근. 이제 박장군은 뭐냐면 순창 농바우의 바로 그 옆에 바로 그 집에 살던 분인데, 이분은 이제 죽지는 않지만 다리가 뼈가 부러져 버리잖아요. 이렇게요. 박장군 등이요. 그 외에 구인의 성명은 미상 하니라. 이 화액을 지낸 뒤로 김영렬, 김자연, 이인은 두 사람은 여전히 천사를 받들고 남은 사람은 전부 해산되었는데, 그러니까 신앙 안 하고 이제 물론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해산되었는데, 문공신은 그 뒤로 수차 내왕이 있다 하니라. 허성이는 수금되었을 때 모든 사람의 불평을 잘 효유하여 진정하게 많은 노력을 하였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6절을 볼게요. 자, 이 뒤에 고부식주인이라는 것은 이제 주막집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공사 보시기 전에 상계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제 식주인, 거기서 이제 뭐랄까 식사도 하시고 또 술도 드시고 있잖아요. 뭐 심영공사를 보셨던 것 같아요. 이 뒤에 고부식주인이 공신의 집에 와서 외상으로 달렸던 주식값을 독촉하니, 그러니까 술주자 밥식자, 술값하고 밥값을 그때 외상으로 먹었는데 그것을 이제 빨리 갚아라 독촉하니, 공신은 천사께서, 상계님께서
돈과 백목을 찾아서, 이제 백목이란 말은 뒤에 다시 이제 무명이란 말로 다른 경전에 써 있어요. 이걸 찾아가지고 이제 외상을 갚아주지 아니하셨음을 크게 불평이 생각하였더니 얼마 후에 천사 공신의 집에 이르시니 공신이 천사께 불평을 품었던 일을 낱낱이 헤어 아뢰며 불쾌한 어조로 폭담을 하거늘. 여기서 폭담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문공신 종도는 바로 이제 정민년 가을에 이제 상인님을 뵙고 어디서 뵙냐면은 순창 농바우에서 이렇게 뵙잖아요. 순창 농바우에서는 상기님께서 차경석을 직접 데려가 가지고 뭡니까? 초평 항우 장군도수를 붙이고 또 상기님께서는 또 마장군도수도 보고 그리고 또 삼변교훈의 그 주인공인 문공신도 글로 불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경성한테 붙이신 초평 항우도수 이건 일변교훈의 그 주관자인 사실은 이제 차경성도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 공사를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장군도수는 이제 말맞자로 상징되는 그 인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변교훈 공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공신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삼변교훈의 장군 공사를 저는 봤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공신은 불쾌한 어조로 폭담을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담이라고 그랬죠. 막 상인님한테 막 욕을 막 한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돈 문제가 결부되니까. 하거늘 천사 가라사대 네 말을 들으니 이렇게 네 말을 들으니 그렇겠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순창 농바우에서 사흘 동안 유련하여 너를 만난 뒤에 여러 가지 큰 공사에 어떻습니까? 참관하였거니와 고부도수를 보려 하나. 고부도수? 이게 뭡니까? 고부도수가 바로 고부 경무청에 피금돼서 천자 피금도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로잡혀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신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부도수를 보려 하나 가감한 사람이 없으므로 가히 감당할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너한테 주인을 정하여. 그러니까 이제 백의군왕 백의장상도수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주인은 문공신이라 이거예요. 너에게 네가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독주사 도수를 붙였노라. 독주사 도수를 붙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씀인가? 자, 진주 노름에 이게 뭐냐면요.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에요. 또는 막 가귀 노름, 진주 노름, 가구 진주치기 노름. 이 진주 노름에 독조서라는 것이 있어서 이게 뭐야? 이제 이 당시에 그 노름은 뭐냐면요. 지금은 이 노름이 없어졌어요. 투전이에요. 이렇게 투전패를 뽑아가지고 그 투전패 3개를 갖다가 맞춰가지고 그 숫자를 갖다 합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노름인가 봐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 투전 노름이, 일제시대 이제 일정기를 거치면서 이제 이렇게 곧바로 이제 스스로 없어져요. 화투로 바뀌어버리면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진주 노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하는 그 방법론이 자세히 전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상기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는 다 알았겠죠.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 독조사가 뭐냐? 이걸 상인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독조사라는 게 뭔지. 우리는 흔히 말해서 뭐 독조사 그러니까 홀로 독자에다 도울 조자, 홀로 돕는 사람. 이건요, 우리의 상상이고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방법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뭔지 몰라요. 다만 남주 이정립 선생께서 쓰신 그 증산교서에 그 투전패 3개를 갖다가 숫자를 합해가지고 15수가 나오면, 이제 15끝수가 나오면, 15수가 나오면 그 사람이 그 이제 판을 갖다가 이제 가져간다고 할까, 이렇게 판쓰리 하는 건데, 자, 상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진주 노름에, 가구 진주치기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이 독조사라는 건 뭐냐?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이게 독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전 노름을 할 때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이제 계속 어떻습니까? 이제 그 노름에 이제 판이 이제 커지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독조사라는 것은요, 남의 돈은 못 따요. 잃기만 해. 잃기만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은 제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나요, 이제. 바닥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판에서 빠져야죠.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 물거리에
회복하는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한테 그 도수를 붙였다 이거예요. 독수와 도수를 공신한테. 그러니까 삼변교훈을 맡은 주관자가 문공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공신 정도의 기운을 받는 또 일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꾼이 결국 어떻게 되냐? 그 독조사 도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노름판에서 그러니까 상계님께서 있잖아요. 이 교훈공사를 씨름판 도수에도 붙였고 노름판 도수에도 붙였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우리가 씨름판 그러면 그 세운공사 아닙니까? 아, 세운공사라 설명할 수도 있고요. 상계님 말씀을 보면요. 이 교훈공사에다가 씨름판 도수를 붙였구나. 애기판, 총합판, 상씨름판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운공사를 뛰어넘어서 세운공사를 포함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교훈공사에 붙이신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에만 나오냐? 이것은 천지개백경, 하감 선생의 천지개백경도 안 나오고요. 성화전경은 다른 이제 가고진주치기 도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용화전경도 안 나오고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요 대순전경 3판에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이 청엄남주 이 두 분이 대순전경을 이렇게 이제 편수를 하셨는데 이것을 1판과 2판에는 안 실다가 해방 후에 3판에 실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또 꾸준히 답사를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고부도수를 보려 하나 가감한 사람이 없으므로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 독조사가 뭐냐?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그러니까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생이 마지막 이제 그러니까 인생까지 갈 거 없지만 노름판에서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빠져야 돼요. 이렇게요. 이 진주 노름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진주 노름이라는 것은 이 교훈에서 궁극적으로 상계님의 이 진리판에 들어와서 누가 진짜 뭐랄까 후천 선경으로 나아가느냐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아가는 그 마지막 삼변교훈의 어떤 진도 진법판을 누가 만드느냐 뭐 이런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 돈만이로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 물거리에 이제 나중에 이제 새벽녘에 이렇게 바꾸는데 말씀이 바뀌는데 어쨌든 3판에는요 새벽 물거리에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 물거리에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밤새도록 도박을 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지도를 갖다가 그러다가 이제 새벽녘에 회복을 한다 이렇게 회복하는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그 도수를 붙였다 이거죠. 회복은 하긴 하는 모양이에요. 새벽은 언제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새벽을 말씀하셨어요. 상계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하감 선생의 천지개백경에 나옵니다. 닭이 울면 새벽이요 개가 짖으면 사람이 다 내니라 이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영평비결에서 12지진 우리 이렇게 알아봤지 않습니까? 닭이 울면 새벽이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회복하는 수가 있느니라. 자, 뭐냐면 고부에서도 주식값을 말한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상계님의 신앙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꼭 뭐 어떤 한 명의 인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변교훈의 그 주인공 일꾼들로 가는 그 어떤 일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이 지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그렇게 큰 광의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만일 네가 돈이 있어야만 되겠으면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리라. 공신이 이윽기 생각하다가 그래? 네가 돈을 있어야만 하겠으면 내가 달리 주선이라도 하여 주리라. 공신이 이윽기 생각하다가 여쭈어 가로되 일이 그와 같을진데 그만두사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도전의 기록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왜냐하면 이제 도전은 또 답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 한번 그 도전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독조사 도수에 대한 어디냐면은 이 도전의 이 기록이다. 어디 나오죠? 여기인데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도전 2판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천지공사편 이제 5편이겠죠. 226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신천지의 참주인
진주 노름의 독주사 도수. 공신이 추록한 뒤에 하루는 고부 주막 주인이, 저기는 식주인이라고 말했는데 고부 주막 주인이 공신의 집에 와서 느닷없이 공신 앞으로 달아둔 밥값을 내놓으라며 살림살이를 차압해 가거늘. 상인님께서 추록하시면 압수당한 돈과 무명, 저기 돈과 백목이라고 했잖아요. 찾아서 외상을 갚아주실 줄 믿었던 공신은 큰 돈을 내고도 천냥을 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수자 하나 남김없이 살림살이를 차압당함에 크게 불평을 품고 있더니, 그러니까 돈 문제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요. 어? 자, 얼마 후 상제님께서 집에 찾아오심에 지난 일을 낱낱이 헤어 아뢰며 불쾌한 어조로 폭담을 하니라. 막 욕을 해댄 거예요. 상제님한테. 이렇게 자기 스승한테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이거 폭담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욕을 했겠습니까? 이때는 신앙심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때 상제님께서 고개를 숙인 채 듣고 계시다가 이런 거 이제 새로 답사해서 집어넣은 거죠. 공신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말 다 했느냐 하시니 공신이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로 다 했지요 하거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을 들으니 그렇겠도다. 내가 순창 농바우에서 사흘 동안 머물며 너를 처음 만난 뒤로 네가 여러 가지 큰 공사에 참관하여 너에게 이윤도수를 붙인 바 있고, 그렇죠. 공신한테 너한테 문왕도수와 이윤도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다른 석구에서는 너에게 이윤도수를 붙인 바 있고, 이윤도수는 뭐예요? 이것은 걸지망 탕지응 제2윤이다. 이게 혁명도수예요. 무력으로 혁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훈에서 신앙혁명으로, 양심혁명으로, 다시 말하면 진리혁명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로 따지는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너에게 이윤도수를 붙인 바 있고, 고부도수를 보류하나 가히 감당해 낼 만한 사람이 없으므로 너에게 주인을 정하여 독조사 도수를 붙였노라. 진주 노름에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게 뭐냐?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지 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 뒤에 계평을 뜯어서 새벽녘에, 저쪽엔 뭐라고 그랬어요? 대순정경 3판에서는 새벽 물거리에, 그게 더 상제님 말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으니, 이제 여기서 또 말이 좀 하나 붙어버리죠. 같은 끝수에 말쓰가 먹느니라. 이것도 상제님 말씀이지만 도전의 특징은 뭐냐면 말을 조합을 했어요. 이렇게요. 조합을. 이제 이건 제가 한번 도전이 어떻게 말을 합성하고 조합하고 또 분리하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말이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말 속에서 상제님 말씀이 변형되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제가 다시 나중에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어쨌든 바닥이 난 뒤에 계평을 뜯어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느니라가 아니라 있으니 같은 끝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네가 고부에서도 밥값을 말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 돈을 쓰면 독조사가 아니니라. 만일 네가 꼭 돈이 있어야만 되겠으면 내가 주마. 그러나 그리하면 그 도수는 다른 사람에게 옮겨야 하느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미 돈 내고 그 도수가 끝났는데 그 돈을 내가 돈이 아쉬워서 내가 돈을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도수는 내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답사에서 나온 거라 이겁니다. 자, 공신이 어차피 돈은 쓴 것인데 도수까지 남한테 뺏긴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생각하여 여쭈기를 일이 그와 같을진데 그만두시옵소서 하니라. 자, 이게 이제 도전에서 또 이제 답사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도전의 기록이라는 것은요, 후대에 나온 기록이지만 도전의 그 성편 팀들은요 계속 답사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또 발굴했어요. 굉장한 그 도전의 어떤 그런 장점이면서 어떤 그 참 우리한테 많은 신앙의 어떤 그런 지침을 주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도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뭐라고 할까? 천지계비경 한번 기록 볼까요? 천지계백경에서는요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어디냐면은 천지계백경, 제가 이제 이렇게 여기다 얻다가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이제 천지계백경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요. 그럼 뭐 이게 이제 갑진편 2장인가 나와요.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형세가 도합판과 같아서 수가 같으면 끝수가 이기고 힘이 같으면 끝이 이기느니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다, 진주 노름이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도전을 이제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경전의 것은 어디가 강하고 어떤 것은 어떤 경전이 잘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이쪽 경전은 이것을 잘 말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으면서 이 경전은 상호 보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성화진경 성구를 보겠습니다. 성화진경 성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진경 보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성화진경 성구에서는, 여기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동국비서로 알려져 있는 성화진경, 이제 몇 쪽입니까? 이제 어쨌든 여기 이제 69쪽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보면요. 이건 이제 수기로 쓴 거잖아. 이렇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선생이 종도들을 데리고 노실 적에, 여기 이제 앞에 전 페이지에 있어요. 흔히라든지 평소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이 종도들을 데리고 노르실 적에 반드시 가구 진주치기 노름을 흔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가구 진주치기 노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투전판을 하고, 이렇게 투전판을 가지고 숫자를 맞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노름에는요, 갑오잡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건 아웃구스를 잡는 사람이 이렇게 그 판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갑오잡기가 아니에요. 아웃코스가 갑오인데 이것은 가구 진주치기 노름. 투전판 3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뽑고 내고 다시 뽑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 패를 돌릴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 3개의 투전판에 숫자를 합쳐가지고 15수가 이제 이렇게 딱 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판을 먹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5수 그러면은 낙서에서 276, 951, 438 어디를 이렇게 더해도 15가 되는데 이 15를 진주수라고 하잖아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나도 15를 잡았고 저도 사람도 15를 잡았어. 그럼 같은 15를 잡았을 때는 같은 구스에 뭡니까? 말수가 마지막 수가 먹는다. 이렇게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어보니까 있잖아요. 좋아. 3명인가 이렇게 서로 투전을 하다 보니까 다 15야. 그런데 누구 15가 강하냐면은 어떤 사람은 15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확률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뭐냐면은 5 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래도 15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또 뭐 책으로 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뭐 그 당시 투전도를 모르니까요. 한번 그런 말씀도 드려보고요. 선생이 종도들을 데리고 노르실 적에 반드시 가구 진주치기 노름을 흔히 하시는데 투전을 들고 탁 치시면서 머시가 판을 쳤다. 그러니까 이제 서시가 판을 쳤다. 그러니까 여기 동글뱅이로 했는데 이제 서시는 6구수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사람 성씨를 말하게 되는데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서시가 판을 쳤다 하시고 다 긁어들이시면서 선생이 파라 깊이 파라 야집하면 다 죽는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를 파라는 얘기예요? 땅을 파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름만한 방법을 파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계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궁구하고 그 말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여 년 전에 계셨던 상계님과 수부님의 얼굴을 못 뵀어요. 그분들의 성함을 못 들었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요. 왜 신앙합니까?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의 말씀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최고 중요한 거예요. 경전 공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대학 우경장화를 말하는 거예요. 갱고 경문하라. 다시갱자 고찰할 고자. 경전의 글을 다시 고찰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 수 있고 나의 올바른 말을 알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경전 공부를 합니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들여다봤을 때 뭐라 그럴까? 먼저 큰 스승님도 이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신앙하는 사람들은 후조 때와 같다. 새 때와 같다. 철새 때와 같다. 그러니까 으르르 몰려다닌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은 눈먼 말 와랑 소리만 듣고 쫓아간다. 개벽한다니까. 큰 틀을 보고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고 여기가 살길구나 이렇게 믿지 이렇게 신앙할 뿐이지 실제로 경전을 비교 분석하면서 말씀이 어디가 잘못됐고 어디가 왜곡됐고 어떻게 날조됐고 어떻게 조작됐고 하는 거 여러분 안 따집니다. 상계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긁어들이시면서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니들. 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거길 밑에 가면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 잘못하다가는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란 말이다. 알겠냐? 이렇게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려요. 이렇게요. 자, 도로 본자리에 떨어진단 말이다. 그래서 저도요. 도로 본자리에 떨어졌잖아요. 제가 1982년 만 20살 넘으면서
참 먼저 교단에 들어와서 그게 맞는 줄 알고 30년만 믿었다가 아이고 참 대두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덜컥 이렇게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때 가서 30년 청춘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훌륭한 교단이면 틀림없지만은 어떻습니까? 과도기 교훈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는데 30년은 지나가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자, 도로 본자리에 떨어진단 말이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봉사잔치란 말이다. 봉사잔치. 아는 사람은 알지만 누가 가르쳐 주나 지가 알아야 한다니까. 그렇죠. 네가 자기 스스로 알아야 돼 이렇게요. 사실은 이게 스스로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내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그것이 뻔연히 맞는 줄 알고 거기다 모든 걸 투자해서 시간과 정력과 이것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도로 본자리에 떨어지니까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다. 자, 끝판에 그러니까 상해님 끝판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끝판에 뭐 아무개 시가 또는 서시가 있는 줄 몰랐단 말이다. 또 가라사대 내 일을 해야 되니 김성국이를 데리고 오라. 천지공사를 결정하자. 이제 끝판 되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까지 일을 했으나 내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내 일은 판밖에 있다. 이제 말씀 나옵니다. 이게 보면요. 자, 있단 말이다. 자, 손을 쥐고서 그러니까 이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 손을 쥐시고 상해님께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었습니다. 이렇게 손을 쥐었어요. 쥐고서 이 손 속에 무엇이 있다면 요 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어떤 사람이요. 여기다 물건을 놓고요. 이렇게 손을 쥐었어. 그러면서 목에 물건이 있어. 그러면서 야 이게 뭐가 있는 줄 아냐? 하면은 모르죠, 여러분. 손을 쥔 사람만 알 수 있죠. 상해님의 천지공사, 교훈공사가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른다 이거예요. 자, 무엇이 있다면 요 손 속에 무엇이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비유 말씀도요. 상해님 비유 말씀이 참 묘하잖아요. 이렇게요. 아주 쉬운 것 같으면서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심오한 말씀 같기도 하고. 자, 방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친단 말이다. 방 안에 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당에서 야단을 치고 있어. 방 안에 있는 일은 있잖아요. 방에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당에 있는 사람은 방 일을 몰라.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실은 상계님의 그 가장 중요한 의통인패가 박공호를 통해서 이중성한테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이것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엉뚱하게 어떻습니까? 박공호 성도가 대충 알려준 처음 이상호 선생 그쪽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서 야단을 쳐버렸던 거예요. 100년 역사 동안에요. 그건 제가 지금까지 동영상으로 말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 방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 친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해님께서 공사를 짜셨어요. 왜? 해원시키느라고 이렇게 100년 세월 지나가고 막판에 새로운 게 진짜가 나오게끔 하시느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이런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자고 누워서 이제 요게 원래 동국비서 말씀인데 요게 도전에 들어갈 때는 조금 또 말이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도전은 크게 바꾼 건 아니에요. 보충화했는데 조금 약간 보면은 제 생각에는 있는 그대로 원부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지 않겠냐. 그렇지만 이 도전팀에서는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제가 뒤에 보겠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나의 일은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자고 누워서 시치렁코 있다가. 그러니까 잠을 자고 누워서 시치렁코 있다. 술이나 먹고 그건 뭡니까? 흥텅망텅 술 먹고 인생 허랑방탕한 게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씨름꾼들이 막걸리 먹고, 막걸리는 고기잖아요. 그럼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막판에 힘을 내려면은, 그러고서 이제 잠을 자면서 에너지를 보충하면서 누워있다가, 시치롱코 있다가, 시치롱코는 이제 호남지방, 전라지방의 사투리래요. 이제 이렇게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거의 개입 안 하고, 시치롱코 있다가 상시름이 난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때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와서 막판에 이제 들어와서 상시름 구경하러 가자. 끝이 여기 있다. 끝내기가 아니에요. 원본에는 있잖아요. 끝이 여기 있다. 이렇게 됐어요. 끝이 여기 있다. 노른장딱 두해운다. 누런장딱. 노릇으로 말하는 건 누런장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노른장딱, 노란장딱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장딱이 나오고 노란 장딱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상계님 그 진리에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어떻습니까? 비유와 상징과 은유 아닙니까? 이것을 풀어내야 되거든. 이것을 속시원히 이 누런작닭이 뭐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아, 누런작닭은 누구누구야?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누가 모릅니까? 그래서 상계님께서는 살짝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 비틀었다고 할까? 이렇게 감추셨다 이거예요. 이걸 풀어내야 돼요. 여러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풀어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런장닭, 이건 뭐야? 붉은 장닭은 1897년 정유생 하감 이중상 선생인데, 그렇다면 누런장닭은 남자인 것 같은데, 누런장닭 기후생 남자 아닌가?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생 1969년생 남자들로서 남자 성도님들을 유심하게 볼 필요 있어요. 자, 그 누런장닭이 몇 번 우는 겁니까? 2번 울어요. 이렇게요. 닭이 있잖아요. 새벽에 닭이 울면 이제 결국 날이 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닭이 이제 새벽에 한번 그렇게 자기가 아주 그냥 장닭이 울어 제끼는 거예요. 한 번 울고 2번째 우는 거예요. 2번 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두에 운다. 상시는꾼 들어오라. 병력같이 고래장을 치니 어느 니가 당져갈까. 허허 허참몽이로고 소딸놈은 거기 있던간만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구나. 육각소리 높이 뜨니 상시림이 끝이 났다. 이렇게 상계님 말씀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이 성화진경 동국비서의 기록에서는 있잖아요. 독수다도수란 말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상계님께서 이 가구 진주치기 노름을 종도들과 같이 이렇게 노실되게 하셨다. 공사죠, 이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냐면요. 이것을 이 도전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고 있냐. 우선 성화진경 한번 볼게요. 성화진경에서 이제 이렇게 가구 진지치기 노름에 대한 성구가 또 있어요. 여기 이제 몇 쪽입니까? 페이지로는 95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22절입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평소에 종도와 노르실 적에 흔히 가구 진주치기 노름을 하시는데 다 터라 하시고, 이제 어떻습니까? 너도 까봐. 너도 네 패 까. 이런 뜻이에요. 다 터라 하시고. 그래서 지금 저도 어떡합니까? 지금 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저도 노상균이라는 놈이 들고 있는 패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제가 판박소식이라는 책을 통해서, 또 한글 번역본 천지개벽을 통해서 다 이렇게 트는 거 아닙니까? 다 터라 하시고서 서를 들고 탁 치시면서 서시가 판을 쳤다 하시고 다 긁어들이시고, 뭐라고 긁어들이시고 끝판에 서시가 있는 줄 몰랐지야? 몰랐지? 끝판에. 그러니까 중간판이 나온 건 소용없어요. 마지막 판이 나오는 끝판. 그럼 그 판이 언제냐? 상계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습니까? 바로 갑을청룡, 갑진을사. 그렇잖아요, 이렇게요. 상계님께서 이제 1919년 김인년부터 고수부님께서 정읍대행리를 떠나시고 나서 이제 차경석의 독주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남법 회원 시대가 시작돼요. 그때부터 딱 1919년부터 105년까지 동시한시 105지 하면 어떻습니까? 2024년 갑진을서가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렇게요. 자, 끝판에 서시 있는 줄 몰랐지야. 판한구수 소용 있나? 판한구수는 그 막판에 끝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 끝수였어. 1등이었어. 그거 판한구수 소용이 있나? 끝판에 서시가 나오니 그만이로구나. 그러면서 상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내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장딱 소리치고, 아까 누런 장딱 있잖아요. 노른 장딱. 여기는 뭡니까? 붉은 장딱이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다가. 자, 판밖에 있다. 내일은 판밖에 있다. 그 판밖이라는 게 뭐냐? 누가 판박 소식을 갖다가 전해주냐? 붉은 장닭. 우리가 이제 도전에서는 붉은 닭이라고 해서 장자를 뺐지 않습니까? 이거는 글자 한 자를 뺀 것은요, 너무도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은, 1897년 정유생으로서 상기님의 이 성원 성적을 증언한 사람은 남자, 여자 2명이 있어요. 1897년 바로 김호연 정도님이 바로 정유생이고, 같은 해에 하감 이중성 선생님이 또 정유생인데, 한쪽은 붉은 장닭이고 한쪽은 붉은 암탉이에요. 그러니까 그 김호연 성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도전 기록에 암탉이 울면 죽기 쉽고 장닭이 울어야 날이 샌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붉은 장딱이 소리치고 이게 뭐예요? 하감 이중성 선생님께서 편술하신 천지개벽경 대선전경과 50%가 다른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붉은 장딱이 소리치고 판박소식이 들어와야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개벽에 대한 천시와 지의와 인사에 대한 판박소식은 누가? 바로 천지개벽경에 이 판박소식이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일마리천 도통판이 어디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도통판이 들어온다는 것은 1만 2천 명이 도통이 돼야 개벽 전에 그래야 개벽 상황을 갖다가 돌파할 거 아닙니까? 개벽이 도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경악이 물어가라되 도통판은 어디 있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화진경의 바로 가구 진주치기 노름에 대한 뭡니까? 바로 이제 그 상인의 말씀. 이제 대승전경과 다른 말씀이죠. 그러면요, 요것을 갖다가 이제 도전에서는 어떻게 또 기록하고 있냐? 이거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에서는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요, 각 경전이 어떻게 조금씩 다르면서 말씀이 어떻게 바뀌고 있다. 그 말씀이 좀 바뀌더라도 제대로 보충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고 이건 없는 내용이 들어간 건데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내용보다도 좀 더 답사를 해서 의미가 분명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갖다 이렇게 잘 실어놨다 이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전 6편에 나오는 건데요. 구리꾸로 계실 때 하루는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상시름 시름판과 같으니라. 원래 성화진경은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나의 일은 상시름 딸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또 말을 만들잖아요. 나의 일은 상시름 시름판과 같으니라. 이렇게. 저는요, 이런 말씀에 긍정적인 생각도 하지만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이런 쪽에서 좀 앞서요. 왜 말씀을 만들어? 상인의 말씀 있는 그대로 원형 그대로 실어 놓지. 자, 나의 일은 상시름 시름판과 같으니라. 상시름 딸 사람은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면서 누워서 시름코 있다가 상시름이 나온다고 야단들을 칠 때 그제야 일어나서 판 안에 들어온다. 다리를 둥둥 걷고 징검징검 들어가니 판 안에 시름꾼들 여기저기 쑥쑥 이거는요, 성화진경에는 없던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어디서 이런 말씀을 갖다가 실었냐면은 속수전쟁에 요와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도전팀에서는 이렇게 성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요, 이 성구는 요거 갖고 말씀을 갖다 만들었구만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은 채도 아니하고 삿바 잡고 한번 돌더니 상시름 구경하라. 끝내기 여기 있다. 아까는 끝이 여기 있다는데 왜 끝내기가 나갔어요? 여기서는요. 말이 바뀌어버렸어요. 보면. 자, 그러면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갑을청령 네 아닌가 갑자꼴이 여기 있다. 이건 성화진경에 없던 얘기잖아요. 그럼 이것은 없던 것을 도전팀에서 그러면 임의로 만들어 놓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속수전경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어서 이 도전팀에서는 만들었는데 이렇게 좀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없는 말을 만든 건 아니에요. 이제 갑을청룡의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갑을청룡 이 상시름 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갑을청룡 누구 아닌가? 그 사람이 갑을청룡이라는 거예요. 갑을청룡이라는 것은 갑진을사에 등장하는 그 일꾼 때도 말하고 바로 그것을 청룡이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청룡이니까 갑진생이 대두목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상인님 말씀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다 자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줘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말하면 있잖아요. 도둑님이 보면요, 도둑님이 봐도, 그 자기를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뭔가, 상인님 말씀은 이제 그런 묘한 어떤 힘이 있어요. 갑을청룡 네 아닌가, 갑자꼬리 여기 있다. 갑자꼬리가 뭔가. 이제 우리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이걸 풀어야 돼요. 결국은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할개 쭉 펴면서 누런장 딱 뒤에 온다. 아까 노른장 딱 나왔지 않습니까? 누런장 딱 뒤에 온다. 상시림꾼 들어와라 병력같이 고래장치니 어느 누가 당정할까? 허참봉 이러고 소딸놈은 거기 있었건만 밤새도록 허춤만 추었구나. 육각소리 높이 뜨니 상심이 끝이 났다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전의 기록은 뭐가 장점이냐면요. 도전은 후대에 나온 경전이기 때문에 종합경전으로서 이렇게 여러 경전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서 성구를 갖다 집어 넣으면서 재조립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한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가불총룡이라는 이 문제는 속수전경에 있는 성구를 갖고 와서 집어넣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요. 자,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하루는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둑도 한숨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문으로는 공부를 하고 기다리라 하시니라. 요 구절은요. 어느 구절이냐면 천지개백경 성구예요. 대순전경 성구는 바둑도 한숨만 높으면 이기나니 남으로는 공부를 하여 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천지개백경은 남으로는 공부를 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천지개백경 성구를 집어넣은 겁니다. 또 나의 이런 상실은 판에서 주인이 결정되나니 상실은 꾸는 술고기 많이 먹고 콩밭에서 잠을 자며 이렇게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술이나 먹고 잠이나 자는데 어디서란 말이 없잖아요. 이렇게요. 다만 여기서 판 안에 들어온다 그러니까 판 밖에서 잠을 잤겠죠. 그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술고기 많이 먹고 콩밭에서 잠을 자며 그러니까 콩밭에는 가려 열고 태전 그러니까 이제 대전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어요. 대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것을 대전은 아니다. 이 콩밭은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의통인패 태울주 판을 만드는 바로 그 복숭아밭이다. 저는 그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요. 말 그대로. 자, 잠을 자며 끝판을 넘어다 보는 법이니라 하시고 상실임에 뜻하는 자는 끝판에 나아가 한판으로 상실판을 매듭짓느니라. 요 성구는요. 대순전경과 천지개백경에 비슷한 성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조합을 한 거예요. 이렇게요. 성구를 보겠습니다. 하루는 사요 1편을 천지에 고쳐가신 뒤에 불사를 쉬고 말씀하시기를 판한 사람들로 보니 많고 많은 저 사람들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한가. 우리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요. 한가 보면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한 사람 판한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뒷문 열고 내다보니 봉황이 지적인다. 이건 동국비서에 있는 거예요. 판한 사람이 판한 공부할 수 없어. 그렇죠. 우리가 이 판 안에 있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는 거야. 판한 공부할 수 없어. 허리끈 졸라매고. 왜 허리끈 졸라매요? 이게 잘 먹고 배부르면 있지 않습니까? 허리끈을 졸라매지 않거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걸 말하는 거거든. 졸라매고 어디를 내다보는 거예요? 뒷문을 열고 내다보는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 앞문만 봤는데 안 보여. 그 뒷문을 한번 볼까? 뒷문 열고 내다보니 뭐가 지적이는 거예요? 봉황이 지적인다. 이런 말이에요. 봉황. 봉황이 뭔가 영봉도스의 그 봉이에요. 이렇게요. 자, 황계성이 죽지 털면 판박소식 이르리라. 이 봉황을 뭐로 받고 있는 거예요? 황계성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국비서 성구 그대로예요. 황계 누런 닭이에요. 누런 닭. 누런 장닭이 쭉지를 털면 누런 장닭이 있지 않습니까? 딱 날개를 이렇게 딱 축지를 털면서 있지 않습니까? 꼭끼요 하고 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판박소식이 이르리라. 자, 이 봉황이 뭐예요? 누런 장닭이라는 거예요. 그 뭘 말한 건가?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판밖의 일이니라 가르쳐도 모를 것이요 직접 되어 보아야 하느니라. 그때를 닥쳐서 그때 바로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풀린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성화진경에 있는 성구 말씀이 이제 도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제 말씀이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상예님께서 평소 성도들과 노실 적에 종종 가구 진주치기 노력을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다 털어하시고 투전을 들고 탁 치시며 아무개 씨가 판을 쳤다 하시고 다 거두어 들이시며 팔아 깊이 팔아 얕게 파면 다 죽는다. 잘못하다가는 10년 공부 도로함이 타버리란 말이니라. 알겠느냐? 도로 본자리에 떨어진단 말이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봉사잔치란 말이다. 아는 사람은 알지만 누가 가르쳐 주랴. 지가 알아야 하느니라 하시고. 자, 제대로 잘 이렇게 장절을 나누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끝판에 아무개 씨가 있는 줄 몰랐지. 판한 구스 소용이 있나. 끝판에 아무개 씨가 나오니 그만이로구나. 나의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일이라. 나의 일은 판밖에 있단 말이다. 붉은 닭 소리치고.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붉은 장닭 이런데 여기서 장자가 빠져버렸어요. 이렇게 한 글자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왜 이렇게 했냐? 그것은 저도 몰라요. 그 도전을 편찬한 팀들의 그들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한 거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전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상계님의 원형 말씀을 찾자. 이게 바로 증산 참신앙 시절부터 우리 증산 천지대도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우리는 상계님과 수부님 입에서 토해져 나온, 그 토해져 나온이란 말이 사실 좀 약간 불경스러운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 원형 말씀, 원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고 싶다 이거예요. 후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바뀐 말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붉은 닭 소리치고 판박 소식 들어와야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하시니라. 경악이 여쭤가로되 도통판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가르쳐 주어도 모르리라. 똑똑히 들어봐라. 전라도 백운산으로 지리산으로 장수 팔궁산으로 진안 운장산으로 광주 무등산으로 제주 한라산으로 강원도 금강산으로 이처럼 가르쳐 주니 알겠느냐?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알기 쉽고 알기 어렵고 두 가지라. 사실 알고 나면 너무도 쉬운 건데 그러나 모르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건요. 누가 탁 튀겨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장차 자연히 알게 되리라. 내가 가르치니 알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상제님께서 가르친다는 것이 상제님께서 갑자기 허공을 열고 야 이놈들아 이것이야 이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진리를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감 선생께서는 바로 성덕군자가 정필정론으로 상제님의 이 뭐랄까 이 진법 진도 진법 시대를 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요. 결국은 이 도전팀에서는요. 여기 이제 이 붉은 닭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붉은 닭 소리치고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정유생 호연의 증언으로 임신년에 92년에 도전이 출간되어 상제님 도법의 전체 틀을 볼 수 있는 문명이 열리고 이로써 도통판이 나와 진법도운이 매듭단계로 들어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제 붉은 장닭, 그 남자인데 수탉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안 되니까 장자 빼고 이제 붉은 닭으로 이렇게 했구나. 김호연 이 정도님한테 포커스를 맞추느라고. 그것은 그 교단의 자유니까 이렇게 그것이 옳다 그렇다 우리는 그렇게 저는 얘기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제 경전 말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요, 이 천지개백경에는요, 이제 갑진편 2장에는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도박판 얘기 했잖아요. 거기 보면 그 위에 있잖아요. 이제 상인님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천하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아서 먼저 애기판 씨름이 있고 다음에 총각판 씨름이 있고 마지막에 상씨름이 있어서 판을 마치나니 그러므로 상씨름을 바라는 사람은 어디에서 판밖에 있으면서 배불리 먹고 힘을 길러 상씨름 끝판에 한 번 일어나서 판을 마무리하느니라. 끝판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판에. 그러니까 100년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어떤 언저리에 어떻게 이렇게 그 인물이 일어난다. 그 진도지법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판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초판과 중간판 그 판들은 뭐야? 아이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일을 두고 마당에서 야단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게 짜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하의 형세가 도화판과 같아서 수가 같으면 끝수가 이기고 힘이 같으면 끝힘이 이기느니라. 제자가 여쭈기를 세상에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망하고 중간에 움직이는 사람은 흥하고 마지막에 움직이는 사람은 미치지 못한다니 하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긍정하셔요. 이게 어디 이제 비결이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괜히 먼저 들어갔다 설치다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이게 한번 이런 천지개백경 말씀을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어디 보냐면요, 이 대순전경 초판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또요. 이건 이제 대순전경 초판 말씀인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에요. 1929년에 나온 대순전경 초판에 일꾼된 자 마땅히 씨름법을 본받을지니, 씨름판 도수를 짰으니까 씨름판에 뜻을 두는 자는, 뜻 두는 자는 판밖에 있어서 술과 고기를 많이 먹고 기운을 잘 길러서 끝판을 꼬누고 있느니라. 이렇게 천지개백경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순경경 초판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초판 보면요, 어디 있지? 여기 보면은 제가 이걸 잘 상실은 막판 여기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또 대순경경 초판 말씀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하대세가 옷을 이기와 같아서 두 신선은, 이건 이제 우리 아는 선구고 있잖아요. 그 다음 보면요, 현하의 대세가 씨름판과 같으니 애기판과 총각판이 지난 뒤에 상실으로 판을 마치리라. 근데 상실은 끝판에 끝판을 꽂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또
현아의 대세가 가구판의 도박과 같으니, 이제 이게 바로 진주노름이지 않습니까? 같으니 같은 구수에 말수가 먹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 가구판, 가구 진주치기 노름. 이제 이러한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진주노름의 독주사도수가 대충 어떻게 상인인 경전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일정기 때, 일변교 시대 때 그때 우리는 신앙했던 사람들은 피지컬, 육체적으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했죠. 미륵 부처님의 삼의 설법에 의해 가지고, 그때 일정기 때 신앙했던 사람들이 600만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이 다시 이렇게 지난 60년대 그 중심으로 해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이변교를 해서 진리를 이렇게, 신앙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건 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정기 때 그건 옛날 일이니까 놔두고요. 우리가 경험한 것은 이제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그 대순진례와 또 대전교단 이걸 중심으로 했던 이변기 때, 이변교훈 때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도로 본자리에 떨어진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진도지법을 이렇게 우리가 갈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계님께서 이 교훈 판을 갖다가 어떻게 짜셨습니까?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으로 짰어요. 그래서 상실음은 지금 상실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그 끝판에 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상실음 딸 사람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실음 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계님께서 도박판, 가구진주 노름판으로, 가구진주 노름판으로 짰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가구진주 노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계님 교훈에 휘말린 사람 중에 사람들을 다 말씀하는 거예요. 가짜를 잡으면 안 되고 진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과 거짓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 상계님의 교훈에 대한 것은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와 똑같이 신앙했던 우리 현재 신앙의 동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교단을 믿고 있건, 어느 모임에 가고 있건, 아니면 홀로 신앙하고 있건 간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들의 얘기예요. 세운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제가 이 교훈에 몸을 담았던 때가 언제냐면 1282년 양력으로 3월 달에 제가 이제 그때 만 20살을 넘기면서 이 가구 진주치기 노름판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이 진도진법이다. 마지막 삼변교훈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세월이 30년 지나고 이렇게 먼저 스승께서, 큰 스승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 신앙하고 나서도 도로 본자리에 떨어졌다가 그러다가 이제 저로 봤을 때는 언제냐면은 2013년에 계사년에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누구를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직접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증산 참신앙 우리 몇몇 동지들과 같이 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제 유튜브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 그분들이 저는 82년에 입문을 했고 이렇게 도에 입도를 했지만 그 입도한 연도가 다르죠. 저보다 앞선 사람도 있을 거고 뒤에 80년대 중반 후반 90년대 또는 2000년대 초까지 전부 다 어디로 들어온 겁니까? 가구 진주치기 노름판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결국은 가구를 잡으면 안 돼요. 진도진법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이런 문제로서 제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본 문제 본론 내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진주노름의 독조사라는 것이 있어서 남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제 돈만 잃어 바닥이 난 뒤에 아마 이 성구에서 여러 도생님들 중에서는 바닥이 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인생 바닥. 뭐 그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니까 어쨌든 망한다 이거예요. 가정이 망하든 개인적인 것이 망하든 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헤어나듯이 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돈은 따오지 못하고 바닥이 난 뒤에 개평을 뜯어가지고 새벽녘에 회복하는 수가 있다.
하는 이 말씀이 뭔지, 그러면서 상혜리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가물청룡의 문제와 누런 장딱이 두 번 온다는 문제와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제 본론, 결론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제 끝에 제가 좀 뭐를 좀 붙이냐면은 이제 우리가 좀 제가 너무 이제 이론적인 얘기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뭐랄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약간 재밌는 걸 같이 한번 여러분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상인이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영규 선생님이 천지개백경 제4장 천훈신책편에 뭐가 있냐면은 상인이 말씀에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일이 대기념일이고 각자의 탄생지가 아주 기념지가 된다. 상기님의 진리는요, 개인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상계님께서는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인존태일이고 그 사람들이 다 어떡합니까? 쉽게 말하면 도통을 하고 도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지 다 좋은 세상이 되는데 나만 불행해. 이건 아니에요. 후천선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계님 말씀에 다 털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다. 1982년에 임술년에 제가 3월 달에 도문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신앙을 해왔는데 올해가 45년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5년만 지나면 저도 이제 7056 공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시간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이 상계님의 이 도문에 입신을 하게 되었는가, 입문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냥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사진으로 한번 공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 우선요,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부친께서 당시 이제 60년대 그때부터 이제 사진에 취미가 있으셔가지고 풍족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사진을 찍어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이때 있지 않습니까? 상혜님 돈 만나기 전까지 요 모습을 한번 재미삼아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자, 한번 보면요. 가장 제 사진 중에서 가장 어린 시절의 사진은 이 사진이에요. 여기 보면요. 이 사진. 이게 이제 요게 저예요. 이게 몇 살이 됐을까요? 이 사진이 한 3살? 4살?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큰형님이에요. 이렇게요. 막 제가 이제 어릴 때 이거를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있잖아요. 제 과거를 자랑하거나 과시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도로 갖고 드리냐면요.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개구리가 되기 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알에서 깨어난 부한 올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잔챙이가 쭉 커가지고 이제 나중에 개구리가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까지는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라고 하는 참 유충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성장 과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노상균이를 생각할 때 저하고 초등학교 때까지만 했던 사람은 나중에 그 뒤로는 안 받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면요. 초등학교 때의 의식만 갖고 있고요. 중학교 때 헤어진 사람은 중학교 때의 의식, 대학교 때 헤어진 사람은 대학교 때의 의식만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의식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성인이라 할지라도 위인이라 할지라도 또 보통 사람도 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개구리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람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어떤 선입견에서 휩싸여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려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제 어린 시절의 최초의 가장 사진으로 이렇게 모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접니다. 이게 몇 살 때 그 사진하고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보면은 제가 봐도 참 우스워요. 이렇게요. 지금 모습이 좀 나옵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겠습니다.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진이 있냐면은 이제, 요 사진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초등 시절 모습인데, 그때 이제, 요게 이제 그때 대추나무가 있었는데, 대추나무 이제 잘라내고, 이제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살쯤 됐을까요? 이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쯤 모양이고, 제 여동생이에요, 이렇게요. 여기 장광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모습은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이제 그때 어린 시절에, 요게 저고요. 큰형이고, 요게 둘째 형입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큰 도라마통 놓고 빨래 입고 여기서 이제 목욕할 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꽃을 내놓고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진은 참 아버님께서 찍어줬으니까 이게 나온 거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다. 이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때 보십시오. 사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저 뭐 쓰고 있습니까? 바가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웃고 있는 이 해맑은 모습을 보십시오. 저 형님 모습을 보십시오. 이때 삼형라면 그때 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슷한 사진들이에요. 이제 이것도 그 장방에서 이렇게 큰형님, 둘째 형님, 저도 이렇게 묘한 표정을 찍고 있고, 내 여동생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하는 모습, 이런 사진도 있습니다. 어릴 때 모습들. 자, 보겠습니다. 좀 더 이제 컸어요. 자,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집 앞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찍으신 사진이거든요. 제 바로 위에 형님, 노영민 형님하고 같이 찍었는데, 여기 입은 이 팬티 보시죠. 팬티 입고 돌아다니잖아요. 다 고무신 신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님하고 이제, 형님이 저를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웃는 모습 보이죠? 굉장히 해맑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뭘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히 올챙이지. 이런 사진들. 이제 이것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30대, 40대, 50대, 60대로 넘어가면서 사람은 자꾸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사진. 그때 이제 고려극장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걸 포스터가 붙었고요. 저 웃는 거 보십시오. 딱 웃으면서 어릴 때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어릴 때는 제가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지금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요 사진 볼게요. 요것은 이제 그 산소 가서 찍은 건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우리 이제 오남매를 갖다가 이제 큰형, 둘째 형, 내 여동생, 남동생인데 여기 저거든요. 제가 이제 파남초등학교 다니는데 앉는 있는데 사진 찍는다니까 제가 인상 쓴 거 보십시오. 이렇게 못 찍고 이렇게 턱을 빼쭉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이 사진,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개구쟁이 모습입니까? 제가 이랬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때는 무슨 정신이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진 또 보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아버지 계시고 이제 큰형이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는다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순수하게 찍고 있는데 저는 무언가 또 모습을, 포스를 취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개구장스러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면서는 안 그랬어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이랬던 모양이에요. 이 무슨 정신으로 이렇게 참 굉장히 좀 한마디로 깜찍대는 거죠. 이렇게 찍었었다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요. 이런 사진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그러다가 제가 언제지? 이거 사진이 여기 있네요. 이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그 산소에서 이게 아마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무렵에서가 이제 그 기억이 나요.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산소를 갔었는데 그 식장산에 있는 증조 할아버지 산소를 갔었는데 야, 치균아 사진 찍을 테니까 앉으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이름은 치균이에요. 다스릴 치자 고를 균자 치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제가 딱 앉았는데 이게 그때가 이제 5, 6학년 때 사진인데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장난기가 없어졌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당시 제 얼굴이에요, 이거요. 어릴 때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6학년 때 이제 뭐 여행 가잖아요. 수학여행 비슷한 거 가잖아요. 그때 이제 같은 이제 마을에 살고 있는 이제 우리 친구하고 같이 찍었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에 저고 이제 같은 친구랑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이렇게, 잔챙이 시절이 있었구나. 올챙이 시절이 있었구나 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재미있게 한번 중학교 시절 사진 볼게요. 중딩 시절 사진 보면요. 사진은 많지 않아요. 중학교 시절에는요. 몇 개 있는데 우선 보면요. 이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입니다. 그때 이제 제가 중학교 이제 뭡니까? 자전거 타고 이제 통학했거든요. 이렇게요. 그때 이제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요거 있죠. 요거. 보온밥통.
그리고 뒤에다 이제 가방 딱 메고 있지 않습니까? 장갑 딱 끼고 있잖아요. 이라고 타고 가는 거예요. 보면 이제 딱, 모습 보이시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학교 가는데 아버지께서 나오셔가지고, 야, 사진 찍는다. 치기라. 포즈 취해라. 이러셔가지고 찍은 건데, 이때 키가 몇 센치였냐면은, 이때가 아마 132cm였을 거예요. 제가 아주 작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제 모습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때 뭐를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지. 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찍었던 또 사진관 가서 찍었는데 그때 얼마 주고 찍었던가 50원인가 뭐 얼마 주고 찍은 건데 그때 하나 만들어 주더라고. 이렇게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1학년 때인가 아마 2학년 때로 기억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 모친께서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알게 모르게 어떤 정신적으로 충격을 줬겠죠. 하루는 학교를 갔다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집에 테레비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좀 그 테레비를 보니까 5시 반부터 테레비가 나오잖아요. 이제 선교 방송이 나와요.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그분 돌아가셨을 거예요. 빌리그리암 목사라고 세계적인 부흥가 아닙니까? 그 양반이 어디 동구권 폴란드인가 어디 헝가리인가 어디 가가지고요. 그 체육관에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한 30분 방영했던 것 같아요. 내용은 기억 안 나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막 증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여기 이 자리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 하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음악이 나오면서 거기서 몇 사람이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그걸 봤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그걸 봤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딱 찍히든지 있잖아요. 저는 그때 제 인생이 결정됐어요. 나는 저와 같은 사람이 되리라. 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리라. 뭐 기독교 진리가 맞든 안 맞든 두 번째 치고 그게 제 머릿속에 딱 찍혔습니다. 마치 진돗개가 어릴 때 자기 주인을 알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쫓아가는 것 같이 그런 것처럼 않습니까? 저한테 찍혔습니다. 그게 그때 제가 이제 그 인생의 그때 방향이 결정됐어요. 그때 중학교 때 그 큰 체험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렇지만 중학교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내고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는 이제 좀 달라지죠. 고등학교 때 사진은 별거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반에서 공부하던 우리 이제 그분들인데 저가 있고 이제 이렇게 다른 이렇게 이제 동료들하고 찍은 거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으로서는 이제 그때 주로 산소 가서 찍은 사진.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뭐 깎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 사진, 이렇게, 제 사진이 이렇게 옆에 있어요. 이렇게. 이때 고등학교 사진. 이제 고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하고 다르죠. 그때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다녔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의 진리, 그것에 대한 어떤 그걸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뭐 한때는 또 목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지만,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업을 열중히 해가지고 꼭 대학을 가야 되겠다. 대학에 가면은 내가 보고 싶은 책을 다 봐야 되겠다. 고등학교 때는요, 학교 공부에도 주력을 했지만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2개의 문고판을 갖다가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문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문문고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문고판 그 시리즈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 인문과학 시리즈거든요. 그것을 1번부터 50권까지인가요? 다 써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때 제가 무슨 지력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쫙 보면서 야 이렇구나. 내가 나중에 이것을 이해해야 되지. 거긴 논어도 있고 맹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마 그 출판사가 없어졌을 거예요. 전파과학 신서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과학에 대한 책들이에요. 과학사에 대한 책들, 뭐 물리학에 대한 책들, 화학에 대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렇게 문과인데 거기에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또 저는 한번 보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끝까지 봐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떤 그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문문고를 다 봤고 다 사봤어요, 제가. 그래서 쭉 책을 꽂아놓고 요건 무슨 책이지, 요건 무슨 책이지. 전파과학 신서도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까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쭉 봤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대학을 갔지 않습니까? 대학을 간 이유는 다른 건 아니에요.
무슨 뭐 좋은 과를 가가지고 내가 취직을 잘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나는 책을 통해서 한번 이 진리를 파헤쳐야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인데 그 대학 시절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죠? 이렇게 이제 대학 시절 사진 보겠습니다. 이제 요것이 이제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2월 달인가 3월 달에 입학하고 나서 5월 달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그때 이제 광주에 가면 이제 노시 묘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 가서 찍었을 때 이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시 광주 삼릉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갈 때 이제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제 같이 가면서 찍어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대학교 때 이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올챙이가 잔챙이가 조금씩 모습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아직은 상인님 지리를 몰라요.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때 이제 형님하고 저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이게 대학교 아마 1학년 때의 모습이라고 제가 보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형님 모습이고, 이렇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사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형님하고 이제 같이, 저희 둘째 형님하고 같이 이제 구미의 그 선산에 이제 거기가 이제 아버지 고향이거든요. 이제 거기를 갔다 오면서 그 역 앞에서 이제 같이 찍었던 사진이다. 이때는 상해님지를 몰랐을 때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어릴 때 모습하고는 달라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이제 어떤, 뭐랄까, 이제 좀 진리를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것도 산소 가서 찍은 건데, 이게 당시 이제, 그 대학교 때 찍은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좀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것도 산소 가서 찍은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요, 저는 주로 이제 경제학과에 들어갔지만, 사실은 경제학 공부는 별거 없어요. 이제 이렇게 따라가면 돼요, 그냥. 중요한 것은 인문과학 책들, 종교, 철학 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책들에 제가 아주 심취를 해가지고요. 그때, 제가 만난 큰 스승이 두 분 있어요. 서양 스승이에요. 책으로 만난 스승입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은 그 프로이드의 제자격에 해당되는 그 에리 프롬이라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대학가에서 많이 책을 읽었어요.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 이런 책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 책을 읽어보니까 야 이거 참 상당히 이거 매료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그러면 그분 책을 다 사서 읽어야만이 제가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에리 프롬에 대한 분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다 거의 번역이 돼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소유냐 존재냐, 그 다음에 뭐냐면은 The Sane Society, 건전한 사회, 그 다음에 뭡니까? Escape from Freedom,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 책을 제가 다 번역본을 사서 읽었고요. 소유냐 존재냐는 원서를 사다 또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이분의 가르침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어떤 세상에 대한 문제, 세계에 대한 문제, 철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이 사람도 고민을 했을 것인데 어떠한 결론에 도달했던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제가 그때 그 철학에 대한 그 이제 거기서 누구든지 그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장 제가 매료됐던 철학자가 뭐냐면은 그 영국의 마지막에 그 철학자 버트런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Why I am not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 신도가 아닌가? 이 책이 있어요. 나는 기독교라는 강을 건너고 싶었거든.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지옥 간다니까. 이거 뭐야 이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보다 먼저 살았던 선각자들은, 지식인들은, 철학자들은 어떠한 해답을 찾았던가? 그 책을 보니까 있잖아요. 이야, 역시 날카로운 논리로 그 어떤 조목조목 그것을 이렇게 파헤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빠져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버트런트 러셀에 대한 책을 또 다 사보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 공부는 뒤로, 물론 다, 뒤로 빠꾸돼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어거지 좀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학년하고 2학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이 지나가고 해답은 나오지 않았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청량리에서 형님하고 이제 내가 군대를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머뭇거리 있을 때, 그때 휴학기를 내고 군대를 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이제 형님을 통해서 저한테 상인인 진리하고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그때 이제 봤던 책이 뭡니까? 바로 우리 안경전 선생님께서 이렇게 내신 바로 이 증산교의 진리라는 책입니다. 1982년
그 2월 말 3월 초에 이 책을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야, 이 책을 보니까, 아이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조화주 하나님. 그때는 조화주 하나님이란 말 안 썼어요. 그냥 뭐 하나님 쓰고 미륵불 상제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셨더란 말입니다. 바로 어디에서? 동학에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바로 최소원 대신사한테 그 도를 내렸던, 바로 천명과 신료를 내렸던 그 상제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신 그 소식이 여기서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몇 페이지 되죠? 이게 몇 페이지죠? 500페이지 에 가까운 책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책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읽는 거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신 걸 알았어요. 천지공사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습니까? 인생을 꺾었던 거예요. 얼마나 갈구하던 질입니까? 아니, 공자석과 예수가 태어났을 때 당시 태어나서 제자가 되면 좋겠지만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상인님이 오셨다니까. 하나님이 그 갈구하던 바로 하나님이 오신 그 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고 제 인생을 거기서 꺾었던 겁니다. 이제 이걸 보면요, 대충 좀 성급한 판단이지만 우리 시대에 개벽한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랄까,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상제님의 이 가구 진주 노름판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던가. 가구 진주판에 들어오게 된 첫째 관문은 뭡니까? 상제님 진리에 이렇게 입신하게 된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고, 1982년, 그리고 다시 이제 대략 30년 뒤에 2013년에 어떻습니까? 증산 참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결성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진짜로 진주 노름판으로 들어간 겁니다. 저도. 제가 뭐 교주가 되려고 했겠습니까? 교주란 말은 쓰고 싶지 않아요. 전 근대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제가 이렇게 오늘날 증산 천지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동지들과 같이 나갈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냥 제가 여기 이 안경전 선생님의 이 도문에 입실할 때는 대두목은 결정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럼 그분들을 따라서 그분들을 스승으로 해서 열심히 닦으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파라 깊이 파라 얕게 파면 다 죽는다. 10년 공부 도로아미 타불이란 말이라. 도로아미 타불이 있으니까 그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30년 동안 이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도로 본전리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나간 건데, 자, 오늘 제가 이제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해서 이 갑을청룡의 문제, 누런당 땅에 두 번 온다는 문제, 이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진주노름에 독조서라는 것이 있어서 나무의 돈은 따보지 못하고 지돈만 잃어서 바닥이 난다. 그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론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참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